월말 김어준의 김어준입니다. 패션 세계 유일 패션 프리스트 김홍계. 아직 탄핵되기 전입니다. 지금도 뭐 아직 완벽하게 안심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무기를 만들어야 되겠어요. 오늘 품목을 가지고. 그래서 양말을 골랐어요. 양말을 신의 한 수라고 정우성이 나오는 그 영화인데 거기서 그 악당들 때릴 때 양말에다가 바둑알 가득 집어넣어가지고 그걸로 머리를 때려쳐요. 오늘 양말이야? 예, 양말이에요. 양말을 순식간에 무기로 바꿀 수 있다? 네, 그렇죠. 버선을 뜻하는 한자가 말입니다. 버선말. 그래서 서양의 버선이란 뜻으로 우리는 양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말이 우리나라에 언제 들어온 거예요? 양말은 150년 전 프랑스 선교사들이 처음 갖고 왔습니다. 선교사들이. 그렇죠. 역시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은. 이제 이 당시에 선교사들이 가지고 왔던 양말은 신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로 오세요 하고 전해주는 뭐예요? 선교용 기프트. 그게 어떻게 선교용 기프트가 됐어요? 이게 왜냐하면 조선 사람들이 그때만 해도 외래 문화를 좀 배척하고 잘 모르고 기존에 버선을 신었잖아요. 근데 버선은 비단이나 면으로 만들었어요. 늘어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준 이 면 양말. 신축성. 예, 이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랬어요.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데 막연하게 막 하나님의 사랑과 평등, 자유 이런 걸 얘기한 게 아니고 이게 신 앞에서의 평등이라는 거예요. 평등? 조선인들한테 양말을 신어 보십시오. 사이즈는 딱 하나입니다. 그 작은 게 어떻게 어른발에 신겨집니까? 막 조선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어머나 이거 맞네. 이게 막 한 사이즈로 누구나 평등하게. 맞아요. 이 양말의 탄력성. 하나님은 정말 탄력성 있게 여러분을 다 안아주시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정말 이것은 은혜다 말이지. 그러니까 양말 한 사이즈 들고 와서 그럼요. 당신의 신분이 어떠하던 그렇죠. 당신의 나이가 어떠하던 맞아요. 이 양말은 모두에게 맞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하고 네. 이렇게 된 거야? 그렇죠. 양말의 탄력성은 네. 하나님의 탄력적인 그 사랑. 사실은 양말이라는 게 말이죠. 서양 복식사에서 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많이 달라요. AD 4세기 정도의 유물을 봤더니 바지랑 양말이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 긴 양말이야? 아니면 바지에 양말이 달린 거야? 맞아요. 어이, 그게 바로 보였으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게 굉장히 딜레마였습니다. 이 바지는 이 사람의 발까지 이어진 건가? 아니면 그러니까. 양말이 늘어나서 허리까지 온 건가? 그렇지. 근데 이게 해결이 돼야 그렇지. 서양에만 있는 어떤 옷을 알게 됩니다. 바로 반바지요. 우리는 반바지가 없거든요. 양말이 처음에는 짧다가 계속 길어지면 허리까지 오면 이거 팬티 스타킹이에요. 그렇지. 근데 바지와 양말이 서로 경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양말은 짧아지고 바지도 위로 점점 짧아지면 그 중간 경우에서 만나게 되는 경우의 수, 그게 바로 반바지인 거고 서양에서는 또 이제 이 양말이 흘러내리지 않게 무릎까지 온 거, 요거를 지금은 웰트라고 그래서 양말의 윗부분은 고무 밴드가 원래 있잖아요. 탄력이 있잖아요. 근데 흘러내리지 그게 말라고. 끈으로 묶었잖아요. 그걸 서양에서는 요즘은 좀 에로틱하게 사람들이 가터벨트? 그래, 맞아요. 그 가터벨트는 사실은 그 스타킹 양말이 흘러내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제 쓰던 거예요. 여성들을 위한 게 아니라 애초에는 신긴 신었는데 당시 탄력적인 고무 밴드가 없었으니까 맞습니다. 그거를 위로 고정시켜 줬구나. 네. 장비였네, 장비. 장비요, 맞아요. 사실은 양말이라는 게 얼마나 설명을 하기가 어렵냐면 우리가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양말의 형태가 고대 시대부터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발을 싸는 발싸개였던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네. 우리는 버선이라고 하는 예. 발에 신기는 옷이 있었는데 그렇죠. 걔네들은 그게 그게 분리되지 않은 채. 없어요. 그러니까 양말하고 그 슈즈가 구분이 되기까지는 고대 그리스에서도 시간이 꽤 지나서야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에서
시코스라고 말하는 삭스가 거기서 나왔나? 맞습니다. 고대 그리스가 연극이 태어났던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네. 희극 배우들이 신었던 굽이 아주 낮은 샌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죽판 위에다가 발을 놓고 끈으로 묶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근데 그게 양말이라고 할 수는 없지. 신발에 가깝네 오히려. 신발에 가까운데 이 두 개가 애매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구분을 하기가. 요 샌들이라는 게 사실은 그리스에서 이제 처음 요렇게 발명이 됐다라고 서양 애들은 얘기를 하는데 저는 요 샌들도 좀 말 나온 김에 하면 참 재밌습니다. 요 샌들이라는 게 우리가 뭐 여름에 휴양지 가서 샌들 신고 이렇게 걷다 보면 꼭 기분 나쁘게 자갈이나 모래 같은 게 발틈으로 끼어가지고 그게 뾰족뾰족 찌르잖아요.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이 발을 콕콕콕콕 찌르는 요 작은 날카로운 자갈을 스크루플이란 단어를 불렀어요. 영어에 양심의 가책이란 뜻의 스크루플러스라는 단어 여기서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이 발에 콕콕콕콕 찔리는 이거를 느끼면서 사람은 이 자신의 양심을 지키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고대 그리스의 그 샌들에다가 이제 드디어 밑창에 천을 깔기 시작해요. 필로이라고 하는데 양털을 뭉쳐가지고 이제 꾹꾹 누른 천이죠. 펠트 천이란 건데 이걸 양말의 효시라고 보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양말이 길어진 거야? 네. 아니면 바지가 끝단이 막힌 거야? 하는 그 옷은 그럼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현대적인 양말의 디자인에 가까운 거는 이집트에서도 양말이 태어나거든요. 이집트. 얘네는 아예 딱 샌들을 가정을 하고 양말을 편물뜨기로 짰어요. 니트로 짠 겁니다. 얘네가 최초의 발명자들이에요. 진짜 지금 현재 양말에 가깝네. 오. 이게 기원전 4세기경이에요. 이집트. 예, 놀라운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 더 있긴 합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왜 저희 교련이라고 있었잖아요. 그 보면 우리 각반이라는 거 했지 않습니까? 종아리에 그런 거. 형태로 천을 이렇게 무릎 위로 묶는 거예요. 북유럽 애들은 이게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게르만족을 통해서 로마로 오게 됐죠. 발바닥 다 감싸고 발바닥부터? 정강이까지 다 무릎까지 묶는. 그러니까 천 자체가 1m 20cm짜리 천을 묶는 거예요. 발 전체를 감싸는 거구나. 예. 걔네들은 봉제가 발달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칭칭칭 감았구나. 그렇죠. 근데 그것도 로마 애들 눈에는 부러워 보였던 거예요. 걔들은 바지를 안 입었었잖아요. 로마 애들은 왜 그런지 몰라. 로마는 그 바지가 야만인의 상징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스의 복식이 밑에가 뻥 뚫려 있으니까. 그렇죠. 예. 거기서 넘어갔으니까 그래, 뻥 뚫려야지. 지중해 애들이 뭐 따뜻한 애들이 바지를 왜 입겠어요. 그 게르만 추운 애들 날씨 추운 데서 있다 보니. 근데 야들이 게르만 쪽으로 계속 쳐들어가고 이 위도가 올라가는데 춥지. 그러니까 이 바지 입어보니까 괜찮은데 이러면서 이제 드디어 양말과 차마 바지는 입지 못하고 그렇죠. 만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러면서 이제 진화가 되는 거예요. 걔네가 이 위닝 가스라고 하는 걸 썼는데 위닝이 영어의 와인딩이요. 묶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점점 타이즈로 발전하게 되고. 그래서 예전에 로마 병사의 복식 복원한 거 보면 그 무릎을 뭐가 십자로 막 감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바지냐 스타킹이냐 이거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크 시대 루이 14세 놈을 딱 보면 돼요. 야를 보면 이 보세요. 이 무릎에 이거 가터벨트로 딱 묶고 있죠. 이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 남자들은 다 반바지 입었어요. 긴 바지 안 입었습니다. 긴 바지는 천한자들의 상징이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서야 긴 바지를 입었어요. 귀족들은. 그게 다 짧은 바지, 반바지 입었고. 바지는 노동자의 복장이다. 그렇죠. 얘들은 장단지를 잘 훈련해서 이게 남성성을 드러내는 거. 지들 딴엔 매력이다. 로마로부터 왔을 수도 있겠다. 그 로마 군이 자기 장단지를 그렇게 칭칭 감아가지고 멋지게 십자로 묶고 있는 거 보면서 있어 보이죠. 갈레아 원정 때 봤을 테니까 프랑스 애들이 그렇죠. 반바지 그거 들어가려면 반바지 입어야 되지. 이 시대에 또 놀랍게 1589년입니다. 아까 전에 그 이집트 애들 양말 니트로 짰다 그랬잖아요. 그건 손으로 뜬 거고요. 손으로 뜨면 1개월 걸리거든요. 드디어 그거를 본뜬 기계가 나와요.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패션의 역사에서 편물 기계라는 게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니트를 기계가 짜기 시작한 게 16세기에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게 제일 처음이 양말을 뜨는 기계였습니다. 이게 이제 점점 발달을 하면서 실크를 짜는 거예요. 몸에 딱 붙게. 그러면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스타킹의 원형 보면 헐렁하게 않잖아요. 이제 다리를 이렇게 딱 감싸 안으면서 허깅한다 그러죠. 이렇게 딱 감싸는 그런 스타킹도 선들이 남자의 나오는 거예요. 복장이었구나. 그렇죠. 이 시기부터 이제 기계가 나오다 보니까 양말에 무늬를 넣는 게 유행을 하게 되죠. 무늬가. 그래서 양말이 그냥 하얀 면 양말도 있지만 이거는 1800년대가 돼서 하얀색 면 양말을 신어요. 여성분들이 왜 흔히 가리켜서 정장에 흰 양말을 신은 남자를 보면 뭐 패션 테러니 뭐니 그치, 이런. 지금은 그런데. 예. 색감 못 맞춘다고. 근데 사실은 네. 저는 그 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쪽입니다. 왜냐하면 그거 가장 많이 입었던 아저씨가 영화배우 중에 폴 뉴먼이라고 있어요. 우리 세대에 그 멋있었던 아저씨. 그 아저씨는 흰 양말 맨날 신어도 멋있다 그러고 왜 우리 아재들이 그거 흰 양말 신으면 패션 테러락 하는지 난 참 몰라. 폴 뉴먼이잖아. 그러니까. 하긴 뭐 내는 뭐 폴 뉴먼이 아니니까. 하여튼 뭐 이렇게 양말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은근히 타인을 평가하는 일들을 꽤 많이 하게 되는데. 아니 저는 양말이 네. 일종의 소모품처럼 여겨지는데 네. 저는 이게 발 옷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이, 패션의 그래서 족의라고 하죠. 패션의 마침표는 양말에서 난다고 봅니다. 저는. 그거를 보여줬던 사람이 노벨문학상 받았던 프랑스의 까미예요. 까미가 멋쟁이였어. 까미의 자서전을 쓴 사람은 미국 사람입니다. 네. 지상의 인간 까미라고. 까미는 되게 가난했어요. 사실 알제리 이민자잖아요. 근데 놀랍게 결혼식 할 때 엄마한테 사달라고 했던 선물이 하얀색 양말 한 다스였습니다. 양복은 회색 플란넬 소재의 양복 딱 한 벌, 단벌이지만 항상 하얀색 양말을 딱 회색하고 흰색은 또 은근히 맞거든요. 그 사람은 옷을 입는 행위 자체를 철학적으로 단단한 나를 만드는 일이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양말을 방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캐나다 트리도. 예. 그 사람이 양말을 정말 잘 신어요. 양말로 유명해졌죠. 그렇죠. 그 사람은 양말을 통해서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말 정치라는 말을 탄생시켰어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요. 그 사람이 그리고 일부러 짝짝이 양말도 신고 나왔어요.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짝짝이로 우리가 이제 양말을 신으면 사실은 어머니한테는 어렸을 땐 등짝을 맞고도 했지만 양말은 항상 한 짝이 어디론가 사라져서 잘 안 보이는 게 우리의 양말이잖아요. 저 10대, 20대 시절에 네. 짝짝이 양말 잘 신고 다녔어요. 저. 아, 그래요? 제가 알고 있는 짝짝이 양말을 신는 사람들 있잖아요. 주로 다 천재들이에요. 훈데르트 바서라고 있어요. 환경운동도 하고 건축도 하고 이런 사람. 그 사람도 평생 짝짝이 신발 신었고. 그 사람도 일부러 그랬나 짝짝이 본데? 양말이죠. 마케팅 쪽에서 구루 중에 구루다라고 부르는 세스 고딘이라는 애가 있는데 그 사람은 항상 짝짝이 양말을 신습니다. 지루함은 죄악이다. 우리의 마케팅도 그 지루함과 싸우는 기술이다. 근데 저는 그 말이 맞다고 보는 게 인간의 역사에서 짝짝이 양말이 언제 나왔냐면 르네상스입니다. 고딕에서 르네상스 그 사이 어느 시점에서부턴가 사람들은 옷이라는 것을 자기의 연출을 매우 정치적으로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나의 개성을 드러내고 나의 역량을 드러내고 나의 창조성을 보여주는 자기 표현의 수단. 그래서 패션의 정치학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시점이 그때라고 보는 건데 그 시점에 등장한 양말이 뭐냐? 스타킹인데 오른쪽과 왼쪽이 달라요. 밑바르띠라고 불렀습니다. 프랑스 말로는 반쪽이라는 뜻입니다. 패셔너블하다. 예, 굉장히 강렬하게 다른 두 가지의 색상을 대조시켰죠. 파티칼러 혹은 밑바르띠라고 불렀습니다. 우린 여기서 물어야 됩니다. 짝짝이를 한다는 건 과연 뭐냐? 진정한 자신의 정체성, 창조성, 스타일의 전쟁이 시작이 됐던 그 시대, 그걸 드러내는 방식으로 사람들은 짝짝이 양말을 신었다라는 거죠. 짝짝이 양말을 신은 걸 너무 애들한테 야단치지 마라. 가령 영국에서는 11월 둘째 주 월요일은
오드삭스 데이라고 그래서 짝짝이 양말을 ODD? 신게끔 합니다. 예, 맞아요. 이날이 서로 짝이 맞지 않는 양말을 일부러 신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학교나 직장, 조직 내 차별과 괴롭힘을 예방하는 주간이래요. 짝이 맞지 않아도 발을 보호하는 것은 동일하지 않느냐.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지고 서로 다른 외향을 갖고 있어도. 차별하지 마라. 예. 그래서 세계에서 3월 21일을 다운 증후군 환자들에 대한 인식을 넓히는 날인데 이분들이 21번 염색체가 세계여서 3월 21일이래요. 그래서 이때도 짝짝이 양말을 신습니다. 똑같이 존중을 받아야 된다. 짝짝이 양말을 신고 서로한테 환기시키는 거죠. 타인을 향한 차별을 금지하라. 저는 지금도 양말 짝짝이로 신는 문화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 양말 정도도 자기 마음대로 색깔을 네. 섞어서 신지 못한다는 게 난 너무 이상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양쪽 색깔이 다르면 어때?